어디까지 했습니까? 이현아, 왜? 얘들이 다 이상해졌는데? 저 자는 사람 누구야? 영진이니? 경원이하고 형준이는 단골이구나. 단골이야. 자, 지난 시간에 0까지 했는데, 자, 0에 자,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0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입니다. 자, 0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얘기를 보는데, 자, 일반적으로 보통의 실험에서는 자, 이쪽에 슬릿을 하나를 먼저 갖다 놓죠. 이 슬릿의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이 이후에 오게 되는 모든 빛들에 대한 위상을 같게 맞춰주기 위해서. 오케이? 자연광의 경우에는 위상이 제각각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오케이? 보통의 빛들은 위상이 제각각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작은 슬릿을 통해서 나오는 빛은 위상이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싫다면 레이저 쓰면 돼. 레이저라는 빛의 특성은 위상이 모두 같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 같은 위상을 갖기 때문에 레이저를 쓰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자 슬릿 S0를 갖다 놔야 돼요. 보통은 레이저를 쓰고 있어요, 요즘은. 자,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간격이 D만큼 떨어져 있는 자, 두 개의 슬릿을 가져다 놓죠. 얘 슬릿을 S1, 얘를 S2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 두 슬릿을 통과하는 빛은 어때? 위상이 모두 다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 스크린을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때 S0를 통과한 빛이 S1을 지나고 또 S2를 지나서 스크린상의 어떤 점에서의 밝고 어두운 무늬를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특정한 위치까지 이렇게 보내줘 봅시다. 자, 이 점의 위치를 P라고 얘기할게. 자, 이때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 두 광선은 거의 어떻다라고 볼 수 있지? 거의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왜냐하면 자, 이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D란 녀석을 L보다 엄청나게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거리가 뭐 0. 몇 밀인데 여기 몇 미터야? 그럼 두 빛은 거의 평행하게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S2P 사이에 수선을 내려줘요. 그럼 이 거리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되지? 광로차가 되겠지. 광로차라고도 표현하지만 요즘 책은 경로차라고 그냥 표현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 책에서는 1에서는 경로차, 2에서는 광로차라고 쓰고 있어. 저자들이 깜빡깜빡 했던가 급하트마든 저자가 달라서 그래. 그래서 경로차 또는 광로차 두 가지 표현을 다 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델타라고 하는 녀석은 자, D 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 있겠죠. 여기가 세타면 얘가 세타가 돼 버리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고 해. 자, 얘는
아주 작은 근사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얘는 d 곱하기 l분의 x라고 써줄 수 있다라고 해. 탄젠트 세타 하게 되면 l분의 요 거리를 x라고 표현할 때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이 관계에서 얘는 자, 둘 중에 하나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에 이 차이가 람다, 2람다, 3람다 이렇게 람다의 종수배 또는 반파장의 짝수배인 경우에, 자, 얘네들은 위상이 항상 같은 모양에서 끝나겠지. 위상이 항상 같은 모양에서 끝나서 밝은 무늬를 갖게 돼요. 밝은 무늬를 갖게 된다. 자, 한편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는 어두운 무늬가 돼 버립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어두운 무늬가 돼 버렸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한 모양을 살펴보면 이런 모양을 갖게 돼. 간섭 무늬에 대한 모양은 밝기에, 자, 세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무슨 의미냐면 밝은 무늬의 밝기가 다 같고 어두운 무늬는 0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실 회절이라는 현상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원에서는 회절 현상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밝기를 모두 같다라고 놓고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얘 밝기 변화를 살펴보니까 가운데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가, 자, 등간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등간격으로 나타나는데 중앙의 무늬는 m이 0인 밝은 무늬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두운 무늬는 역시 m이 0인 어두운 무늬야. 자, 그 다음에 얘는 m이 1인 밝은 무늬, m이 1인 어두운 무늬, m이 2인 밝은 무늬, m이 2인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무늬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대웅아, 광록이 보면서 한번 웃어줘. 하나 제거. 자, 사회가 엄청나게 치열한지 모르지. 친한 것 같은데 얄짤없어. 자, 그러면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무늬 사이의 간격을 보자. n번째 밝은 무늬와 n번째 어두운 무늬 사이에, n 플러스 1번째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을 이용합니다. d 곱하기 l분의 xm, n번째 밝은 무늬가 돼요. 자, 얘는 써줄까? 자, n번째 밝은 무늬를 살펴봤는데 얘는, 자, 어떻게 나타나? 2분의 람다 곱하기 2m, 즉 얘는 m 람다라고 써줄 수 있거든요. 그 n번째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는 xm이라는 녀석은 d분의 l 람다 곱하기 m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 밝은 무늬는, 자, 어떻게 나타나죠? xm 플러스 1이야. 얘는 d분의 l 람다 곱하기 m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늬 간격 델타 x를 한번 구해보자. 델타 x라는 녀석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 m이라고 나타내 주는데, 자, 얘는 자, 저 둘의 차이니까 얼마가 돼? d분의 l 람다라는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무늬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편적이야. 그래서 자, 델타 x가 어떨 때 커지고 작아지는지를 비교해서 자, 설명할 줄 아셔야 돼. 이거를 응용해서 어렵게 나오면, 자, 요 이야기는
2학기 때 아마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까 될 것 같은데 선생님에 따라서 진도 차이가 당겨졌다 미뤄졌다 하는데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한 예를 한번 보자. 과학고 내신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이 문제는 일반 학교 가면 보통 학교 경시 문제로 쓰여져. 내신에 아주 잘 보이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슬릭부터만 그리도록 합시다. 자, 여기 S1이 있고 S2가 있대요. 자,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스크린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정중앙에서 밝은 무늬를 갖겠지, 그지? 경로차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두께가 있는 얇은 막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 이 두께를 A라고 이야기하자. 슬릿사의 간격은 D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 물질의 굴절률은 N이라고 얘기하자. 굴절률이 N이래. 자, 매질이 굴절률이 있는 물질 속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 매질이 굴절률이 N인 물질 속에 빛이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지죠. 빛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빛의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 나타나는 여기까지의 파장의 수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파장의 수가 달라지겠네. 어디가 많지? 위에가 더 많겠지. 그럼 중앙의 밝은 무늬는 이 파장의 수가 같은 곳이 중앙의 밝은 무늬가 돼. 그럼 중앙의 밝은 무늬가 이동을 하겠네.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 굴절률이 N인 물질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는 거리 짧아지고 얘가 길어져야 하니까. 자, 이때 임의 위치에 밝은 무늬, 중앙에 밝은 무늬가 새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요 점을 편의상 그냥 X점이라고 얘기해 볼까? 자, 그렇다면 S1에서 자, 여기 P까지 가는 이런 I가 있고 S2에서 P까지 가는 이런 I가 있었을 거야. 그치? 이 두 녀석에 대한 경로가 0이 돼 버려야 된다라고 해요. 자, 요 점을 편의상 S1' 같은 만큼의 요 점을 S2'이라고 하자. 자, 요 방향이 셌다라고 하면 얘들도 여전히 근사적으로 평행하게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엄청나게 짧아서 그래. 자, 이때 요 녀석의 거리 차이는 요만큼의 거리 차이는 얼마가 돼 버릴까? 얘는 D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근사적으로 놓을 수 있어요. D 곱하기 L분의 X라고 놓을 수가 있는 위치가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보자. S1P라는 녀석은 이렇게 볼 수 있어. S1'P라는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이야. 겉보기 길이는 A지만 굴절률이 N이기 때문에 얘의 광학적 거리는 AN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2P라는 값은 S2P' 더하기 A라는 값을 갖게 되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의 경로차는 S2P 빼기 S1P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자, 얘는 S2'P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S1'P 플러스 여긴 또 마이너스 AN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맞아요? 얘 빼기 얘 해주니까 얘 빼기 얘가 된 거지. 자, 여기에서 묶음해주면 S2'P 마이너스 S1'P라는 거리가 나타나고, 자, 그 거리 마이너스 자 N-1 곱하기 A가 경로차가 된 거야. 근데 이 값은 뭐가 된다라고 해서 저 두 녀석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D 곱하기 L 자 X L분의
x라고 표현해 줄 수 있지. L분의 x라고 얘기하고, 자 이거 마이너스 n-1 a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지? 0이라고 해. 이게 새로운 중앙이란 뜻이야. 새로운 중앙이라고 한다. 따라서 d 곱하기 L분의 x라는 값은 n-1 곱하기 a가 돼버리므로 새로운 중앙이 생기는 거리 x는 d분의 LA 곱하기 n-1이라는 값이 돼버렸다라고 해요. 이게 새로운 중앙 위치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새로운 중앙 위치다. 심지어는 여기 또 다른 굴절을 가진 물질 하나를 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굴절률이 큰 쪽으로 중앙에 발그무늬가 나오는데 1학기 때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만 2학기 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2학기 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늬 사이 간격은 또 변하니 안 변하니? 무늬 사이 간격은 안 변하고 전체적으로 이동한 특성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천 지역은 과학고에서 이 문제가 안 나는데 서울은 꽤 많이 나거든.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나. 나중에 이제 회절까지 나오면 훨씬 더 재미난 문제들이 많은데 회절이 아니더라도 간섭 갖고도 이런 문제 내주기도 해. S1 있고 S2가 있고 사이 간격이 D래. 자, 이쪽에 거리가 L만큼 떨어진 곳에 스크린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런 걸 보자. 이 빛의 파장은 편의상 500나노미터라고 하자. 500나노미터, 뭐 청색 정도가 되겠지. 자, 500나노미터이고 슬릿 사이 간격을 뭐라고 할까? 슬릿 사이 간격을 뭐라고 할까? 몇 개라 뭐 그냥 아무거나 0.1mm? 숫자가 크겠지만 그래. 대용이 부탁을 들어서 1mm라고 얘기해 줄게. 자, 요런 상태에서 이 스크린상에 나타나는 밝은 무늬의 수는 몇 개일까? 밝은 무늬 수는 몇 개일까요?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밝은 무늬는 몇 개일까요? 무한대로 쭉 갈까? 유한할까? 이상하게 인천 지역은 이 문제 안 내. 세종, 한성 이쪽 애들은 이거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몇 개가 나올까요? 무늬가. 이 무늬의 수를 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세는지 보자. 밝은 무늬의 수니까 밝은 무늬 조건이 뭐지? D라는 값이, 자, D 사인 세타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밝은 무늬니까 M 람다가 돼 버리는 거지. 맞아요? 자, 이때 사인 세타라는 값은 얼마가 돼 버리니? D분의 M 람다가 돼 버려요. 그럼 이 값은 항상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아야 해. 90도가 할 수는 없으니까 90대 근접하긴 하겠지만 90도가 될 수는 없겠지. 자, 그렇다면 M이라는 값은 항상 람다분의 D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해. 오케이? 이 값은 얼마가 되지?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되고 람다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7승이란 말이야. 오케이? 10 하나 더 줄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몇 승? 10의 3승이라는 값이 되겠지. 얘는 중앙을 빼놓고 위에 쪽으로 몇 개가 나타나? 2000개가 나타나. 거봐, 숫자 너무 크잖아. 자, 그리고 중앙이 포함되고 아래로 또 몇 개가 또 나타나? 2000개가 나타나. 그럼 이 밝은 무늬의 수는 몇 개야? 세보면 4001개가 나오게 돼. 이해해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이 절대값이다 라고 표현해서 얘가 절대값이라 그래서
D분의 M 람다라는 녀석이 자 여기 사인 세타라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m의 수를 만족하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마이너스 람다분의 d보다는 m이 크고 람다분의 d보다는 작다. 그럼 숫자 그냥 세주면 되지. 몇 개 안 될 때는 이게 편한데 여러 개일 때는 대칭이 되는 모습을 관계해서 세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간섭무늬와 회절무늬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성을 2학기 때 배우게 되거든. 그때 요거를 다시 활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파동의 간섭의 이용인데 노이즈 캔슬 기술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악기들이 나와서 우리 정상파에 대한 얘기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진행하는 조합파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었죠. 맞아요? 진행하는 조합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자, 정상파라는 파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얘기야. 근데 정상파도 보니까 참고로 돼 있지. 참고로 돼 있어서 학교에서 안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책이 쓰여지다 말아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너무 잘못돼 갖고 학생들을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 똑똑한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대충대충 임기응변으로 떼어가는 방식을 가르쳐. 수학도 요즘 힘들다고 없애버린 거 무지 많다며. 과학고는 배우는데 일반 학교 안 배우는 거 많지. 응? 그래서 모르겠어. 피해간다고 나중에 결국에 대학 가면 다 만나는데 왜 피해가게 하는지 모르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참고서에 나오고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응?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일반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에 뭐 갖고 수업하는지 알아요? 약 90% 학교들이 학교 교재가 수능 특강이야. 수능 특강에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니까 수능 특강 위주로 수능 문제가 나오니까 학교 교재가 수능 특강이야. 근데 수능 특강 자기소리하고 비슷하게 내용이 없지. 요약돼 갖고 한 바닥 두 바닥 정도 있고 그냥 끝이란 말이야. 그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다야. 애들은 그럼 어때? 문제를 보고 풀이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유사한 문제를 계속 내니까. 교육제도가 잘못돼서 그래. 아마 수학도 비슷할 것 같아. 수학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정상파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상파 영어 이름은 뭘까요? 정상파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지난번에 힌트 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진행하는 조합파 얘기했지. 그거에 대해서 얘는 반대되는 개념이야. 영어 이름이 뭘까요? 스탠딩 웨이브예요. 그래서 이거의 다른 이름으로 정지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얘는 제자리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 오케이? 제자리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자, 얘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폭, 진동수, 파장이 모두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첩해서 생긴 파동이야.
이런 파동을 정상파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정상파를 알기 전에 자,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파동의 반사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반사. 자, 첫 번째 파동의 반사로서 고정단 반사라는 게 있어요. 한자어라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 얘는 fixed end라고 불러. fixed가 무슨 뜻이야? fixed 무슨 뜻? 고정된. end니까 끝이네. 그래서 얘는 고정된 끝단자야. 고정된 끝을 갖고 있는 아이를 고정단 반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정단 반사는 항상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전달될 때 생긴다라고 얘기해. 우리가 소하다 밀하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파동에서 소하다 밀하다는 파동의 속도가 빠르면 소하다, 파동의 속도가 느리면 밀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밀도와 관계된 얘기가 결부될 수는 있지만 밀도로 생각하지 말고 파동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라고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역학적 파동에서는 소하다 밀하다가 밀도와 관계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빛의 경우에는 밀도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밀도라는 표현보다는 소하다라고 하면 파동의 속도가 빠르다, 밀하다라고 얘기하면 파동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고정단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어떤 벽이 있어요. 벽이야. 자, 벽으로 펄스가 하나 입사해서 들어갑니다. 자, 펄스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벽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파동이 벽에 도달했어요. 파동이 벽에 도달을 했어. 자, 이때 이 매질의 운동을 잠깐 한번 볼게. 얘는 잠시 뒤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면 진행하는 앞방향에서는 매질이 위로 진동하려고 하고 위로 운동하고 있고, 자, 그리고 지나가는 뒤쪽에서는 아래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뒤에 있는 매질이 앞에 있는 매질을 위로 들어주게 되는 거야. 이 밧줄이, 이 줄이 벽을 위로 들어주려고 하네. 하지만 벽은 까딱도 안 하겠죠. 벽은 까딱도 안 하고 누가 줄이 반작용으로 아래로 당겨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반사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반사돼서 나오는 모습을 관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정단 반사의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해줘요. 이 그림 갖고 판단하지는 마. 이 그림 갖고 판단하면 위험한 결정일 수 있어요. 자, 결과는 이렇게 표현해. 조금 이따 이거는 연속파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반사파의 위상이 자, 파이 또는 180도 또는 180도. 우리 한 파장에 해당하는 위상이 2파이가 되거든. 한 파장에 해당하는 값이 뭐래요? 2파이라고 해요. 2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람다, 즉 파이는 파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자,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파이만큼 변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자유단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누가 화장실 간다 그랬어? 빨리 가. 이쪽으로 가. 뭐 힘들게 가. 아, 영진이 괴롭히려고? 자, 그래서 자유단 반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유단 반사는 자, 영어로 free end야.
프리엔드야. 얘는 끝이 자유로운 아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끝 해서 자유단이라고 썼어요. 자, 얘는 이런 표현을 얘기하자. 자, 이쪽에 막대가 하나 있어. 마찰이 없이 놓여 있는 막대가 있는데 여기에 고리를 달고 있어. 고리를 달게 되면 얘는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게 된대. 자, 펄스가 입사를 합니다. 펄스가 입사를 해요. 자, 이때 얘가 이곳에 도달하게 되면, 자, 이 펄스는, 이 파동은 매질을 들어올리지 않고 고리만 들어올리겠네, 그지? 고리를 들어올리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갖게 돼? 자,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되면 나오는 모습도 똑같이 형성이 되져서 이 두 개가 중첩이 돼서 진폭이 2배만큼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아무런 위상의 변화가 없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관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자유단 반사에서는 위상의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이 개념들이 오해를 줄 수 있어서 이거 집중팔고 요거로만 기억해둔 모양만 이것만 머릿속에 놓으면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연속파에서의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그리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이건 왜 그러냐는 현상은 아니고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거는 왜 그랬냐지, 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자 요 위상의 변화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정단 반사를 다시 보자. 자, 누구를 이용해서? 연속파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연속파를 이용해서 고정단 반사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요? 이런 변화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고정단 반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벽이 있대요. 자, 그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야. 조금 엇나가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마디점에 꽉 주면은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할게. 좀 당겨서 그릴게. 자, 요런 파가 입사를 합니다. 이게 입사파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반사파의 모습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리는 순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먼저 이 벽으로는 갈 수가 없지.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게 될 거야. 그죠? 첫 번째 단계 입사파의 연장선을 그려줘요. 오케이? 첫 번째 뭘 그렸어? 연장선을 그렸어. 만약에 간다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야 돼. 어떻게 뒤집냐면 먼저 X축에 대해서 뒤집어. X축에 대해서 뒤집으면 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해해요? 자, 이렇게 뒤집은 녀석을 다시 Y축에 대해서 뒤집어. 뒤집는다는 걸 우리 플립이라고 하지. 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뒤집어줘. 아이쿠. 자, Y축에 대해서 뒤집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 그림 보면 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고요? 네.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만약에 얘가 진행해 간다면 노랗게 안 가고 파랗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요?
자, 한번 보자. 여기의 모습은 갑자기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 모습이 됐어. 여기의 모습은 여기의 모습이 되는 거지. 자, 이곳으로부터 이곳까지의 위상을 뭐라고 얼마큼 차이 난다라고 해? 2파이만큼 난다라고 얘기해. 한 파장이 되잖아. 그지? 자, 이 위치는 어느 위치가 돼 버리니? 전체에 대한 절반의 위치가 돼 버려. 이해해? 맞습니까? 절반의 위치가 돼. 미안해. 여기로 봐야 되지. 자, 여기가 절반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거리 차이가 얼마큼 나는 거야? 2분의 람다만큼 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2분의 람다 즉 파이만큼 변화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는 요령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자유단 반사 또 그려보자. 자유단 반사는 자, 벽면에서의 진동이 자유로운 아이야. 자, 얘도 약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이런 아이가 입사하고 있어. 자, 여기 입사파가 있어요. 얘는 일단 연장선 그리는 건 필수야. 연장선을 그려줘. 두 번째는 그냥 바로 뒤집어줘. 그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니?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얘는 이렇게 갖다 연이어서 나오지. 그리고 이 마디점에서 보면 얘는 진폭이 합성 진폭이 얼마가 돼? 0이 돼 버릴 거야. 얘 합성 진폭은 얼마가 되니? 이 폭의 2배만큼이 되겠지. 맞아요? 합성 진폭이 전체의 2배가 되는 거야. 이 위치에서의 변이가 2배만큼 변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단 반사와 고정단 반사를 그려준다. 따라서 얘는 연이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위상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해합니까? 자, 이게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를 필수로 알아야지 정상파를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파에서 나타나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상파의 그림을 알아보자. 돈이는 낙서하고 있고 우진이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동균이 바라보고 있었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우진이 얘기, 우진이. 자, 그러면 우진이는 지금 그대로 가면은 1년 안에 거름된다. 우진아, 1년 안에 거름돼서 이름도 모를 학교 가고 싶니? 좀 열심히 좀 해. 아주 옛날에는 우진이만큼 하면은 한양대 갔지. 근데 요즘 한양대 안 받아줘, 과학고 애들. 옛날에 진짜 선배들 공부 별로야 하는 친구들이 한양대 갔거든. 하위권 아이들. 근데 요즘은 인과학에서 에리카 가기도 힘들어. 한양대학교 분교, 반월에 있는 거, 안산에 있는 거, 거기 가기도 힘들어. 옛날에 분교, 본교 차이 엄청 심했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제 운동 서클을 했는데 가끔가다 이제 다른 학교 애들하고 합동 훈련할 때가 있어. 한 대 묶어갖고 같이 훈련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경희대 애들하고 많이 했는데 한양대 애들이 본교에도 이 서클이 있고 분교에도 이 서클이 있어.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는데 서로 아는 척 안 한다. 다른 학교 선배들도 막 형형하고 막 친하거든. 근데 두 학교 애들은 서로 인사도 안 해. 같은 학교인데 두 학교가 됐네. 서로 인사도 안 해. 진짜 찡해.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상파의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그림 참 좋은데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정상파가 되려면 이 끝이 고정돼 있어야 해. 아시겠어요? 고정된 아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뒤쪽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야. 오케이? 여기에 파들이 입사를 합니다.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리드를 그려드리고 있어. 여기에 입사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시간이 0일 때, 처음 시각일 때 여기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입사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대요. 그럼 이 입사파에 대해서 반사파를 한번 그려볼까? 반사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 위상 거꾸로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날까? 이렇게? 이거 해드린 목적이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야. 위상이 뭐 180도 난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연장선을 보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지? X축에 대해서 뒤집으라고 했지. 이 뒤집은 녀석을 다시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뒤집으니까 이게 반사파의 모습이야. 와, 좀 예측과 다르다, 그치? 맞아? 이거 그리려면 분명히 아래쪽으로 그리거든. 저렇게 그리는 게 맞아. 그러면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두 녀석의 합성파 모습은 중첩돼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야.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파란 아이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야. 이해해?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합니까? 전체 시간에 대해서 4분의 t만큼 흘렀대. 한 주기에 4분의 1이면 이 파동은 얼마큼 이동하지? t라는 시간 동안에 람다만큼 이동하지. 4분의 t 동안에 얼마큼 이동하니? 4분의 람다만큼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그러면 얘 반사파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자. 연장선 보내주지. 그거를 다시 뒤집지. 이렇게 나타난 녀석을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나타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되니? 0이 돼 버리겠지. 오케이? 헷갈릴까봐 써줄게. 노란 선은 입사파, 빨간 선은 반사파. 입사파와 반사파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파란색은 합성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또다시 4분의 t라는 시간이 흘렀대. 그러면 전체 시간 2분의 t가 되겠지.
자, 그렇다면 4분의 t만큼 이동했으니까 다시 얘가 이쪽으로 오겠네. 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반사파 모습은 연장선 보내줬지, 뒤집어졌지, 그걸 다시 뒤집으면 이런 모습이 합성파의 모습이 되는, 반사파의 모습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합성파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자, 요 방향으로 나타나겠지.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또다시 4분의 t가 더 지났어요. 그럼 얘는 4분의 3t가 돼버렸대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여기까지 갔겠지. 따라서 입사파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자, 이거에 대해서 반사파 모습은 연장선 보내주고요, 다시 뒤집고요, 얘를 다시 뒤집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돼 버립니까? 합성파의 모습이 어떻게 되지? 0이 돼 버리겠지. 또다시 0이 돼 버렸다라고 해. 이게 주기별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됐어. 자, 요 점을 한번 봐봐. 요 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그냥 정지해 있어. 마디야. 이 끝부분은 강제로 마디가 된 거지. 안 움직인단 말이야. 끝은 붙잡혀 있으니까 고정단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반파장만큼 지나면 또 마디가 또 있지. 마디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그리고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는 최대 진폭을 갖고 진동하는 점이 있어. 얘는 뭐라고 하냐면 배야. 배.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아이는 매질의 특정한 위치마다 자기의 고유한 진폭이 정해져 있어. 자기 고유한 진폭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진폭대로만 진동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얘는 매질의 각 부분에 파동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계속해서 서로 전환되는 관계로 나타나는 모습을 갖게 돼. 오케이? 그래서 매질의 각 부분에 저장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런 진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자, 배에서 배 또는 마디에서 마디 거리를 보면, 자, 얘는 얼마가 돼? 람다만큼이 되겠지. 자, 그리고 배와 마디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니? 미안해, 이거 2분의 람다야. 얘는 얼마? 4분의 람다만큼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이런 파동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을까? 수학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수학적인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해법이 있어요. 자, 이쪽에 한 파가 있어. A 곱하기 얘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파다. 그래서 자, 진행하는 조합파가 됩니다. y는 x, t로 나타내 주는 데에는 a 곱하기 sin kx 오메가 t라고 얘기하자. 똑같은 파동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y2는 x, t라는 값이고 a 곱하기 sin kx 플러스 오메가 t다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야. 얘네들이 중첩이 됐다라고 합니다. y는 y1 더하기 y2야. 즉 얘는 a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더하기 a 곱하기 sin kx 플러스 오메가 t라고 얘기한대. 자, 서로 부호가 반대로 돼 있지, 그치?
자, 이 두 녀석의 합성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질문을 드렸지. sin A 더하기 sin B는 얼마였지? 수업 중에 내가 풀이해 줬었니? 숙제 한 사람 안 한 사람 있니? 증명할 수 있지. 못해? 에이. 대웅아, 질문 진짜 이거 못한다고? 자, 이 꼴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 A 더하기 B를 알파라고 놓고 A 빼기 B를 베타라고 놔보자. 자, 그러면 sin A는 이렇게 쓸 수 있네. sin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니? 더하기 sin 2분의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 sin 합곡 공식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버릴까? 2배의 sin 2분의 알파 곱하기 코사인 2분의 베타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지워지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는 2배의 알파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사인 2분의 A 더하기 B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A 빼기 B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끝이잖아요. 이해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위상자 갖고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위상자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 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된대요? 2배의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2분의 A 빼기 B가 됩니다. 오케이? 자, 무조건 외우려면 안 외워지지. 증명해보면 그냥 외워지잖아. 자, 그러면 장래 수학자인 형준이 알고 있었지? 아, 조사했다고? 미리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겠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뭘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싸웠다고? 까먹었다고요? 오호. 야,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한 거 아직도 기억하는데 니네가 까먹으면 어떡하니? 아마 너네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그지? 나이 먹으니까 점점 까먹어서 그렇지. 안 까먹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지, 공부하는 거지. 태어날 때 자연의 법칙을 다 알고 태어난단 말이야. 자연의 법칙을 다 알고 태어났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치매 걸리잖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뭐 태어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10개 국어는 했을 거야. 근데 언어는 문제가 안 쓰면 까먹잖아. 한글만 쓰다 보니까 다 까먹은 걸 거야. 동균아, 그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었다고? 뱃속에서 어떻게? 옹알이를 러시아어로 했었어? 러시아 말이 참 재밌는데 우리는 주격, 복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돼 있잖아. 거의. 걔네는 격이 6격인가 있어. 6격이 있고 단어마다 성이 있어. 남성, 여성, 중성. 그래갖고 변화가 무지 심한데 아주 재미난 게 러시아에는 영어에 비동사 같은 게 없어. 러시아어에는 비동사 같은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선생이다 그러면
나는 야라고 하거든. 야라고 하는데 선생이 우치젤이야. 그래갖고 야 우치젤 그럼 난 선생이야. 근데 아주 신기하게 우리나라 말과 유사하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존댓말이 우리나라 말밖에 없지. 근데 러시아 말도 존댓말이 있어. 러시아 말도 존댓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야 너 그러면 띠라고 해. 띠. 근데 당신은 그러면은 비라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존대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존대가 있다. 존대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러시아 국민은 예의가 발라. 푸틴 빼놓고. 근데 참 재미난 게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우위에 있어. 근데 국민들은 진짜 못 먹고 못 산다. 걔네들이 우리나라의 돈으로 치면 한 달 월급이 5-60만 원밖에 안 돼.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의사인데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가장 많이 번대. 걔네들이 약 100만 원 정도 벌더라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대학 교수들 60에서 70만 원. 변호사들 60만 원. 일반 직장인들 55만 원에서 60만 원. 차이가 없어. 의사 그 수술하는 의사 빼놓고는 차이가 없어. 치과 의사도 5-60만 원. 선생님 아는 애가 러시아에서 치과 하다가 한국에 와갖고 공장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야 너 치과 너무 아깝다 의사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이거 하는 게 더 행복하대. 근데 걔 행복을 문재인 씨가 짓밟아놨지. 소위 말하는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 그래갖고 근로시간을 줄여놨어. 그래서 한국의 메리트가 없어진 거야 얘가. 그래서 가버렸어. 그 전에 얘가 어느 정도 벌었냐면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벌었거든. 근데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500만 원 벌기 위해서 얘는 진짜 노력을 하는 거야. 하루에 18시간씩 일해. 쉬는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좀 쉬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연락해갖고 고기 사달라고 해. 그럼 고기를 사주는데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 거야. 매일. 행복하대. 진짜 행복하대. 왜? 일해도 자기로 인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러시아에. 근데 문재인 씨가 근로시간을 줄여버렸지. 주 52시간으로. 팍 주니까 월급이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 나는 일 더 할 수 있어. 왜 안 돼? 난 더 하고 싶어. 근데 왜 안 돼? 그러더니 가버렸어. 이 덕분에 이것 때문에 얘 이혼했구나. 와이프 갑자기 생활비가 팍 줄어드니까. 지 부인 뭐 애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학교 보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생활비 팍 주니까 이혼하고 지네 나라 가버렸어. 얘가 나이가 몇이냐? 이제 30대 후반인데 벌써 결혼을 5번 했어. 대박. 내가 아는 얘 와이프가 2번째 부인이야. 5번 했어. 인사에서 얘 친구인데 지금 바뀌어갖고 결혼신고 선생님이 3번을 더 봤어. 근데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야 또. 외국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되게 쉽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도 풍조가 그렇게 될까 봐. 아무 신경 안 써. 못 떠내. 자, 그럼 한번 예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의 a 곱하기 코사인 두 녀석의 차 빼기 차 나누기 2야. 그럼 마이너스 2 오메가 t 나누기 2가 되니까 얘는 오메가 t가 되지. 마이너스 오메가 t지. 근데 코사인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가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없어지고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어. 곱하기 사인
두 녀석의 차에 대한 뭐가 되니? 두 녀석의 합에 대한 나누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 kx라는 값이 돼버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얘 이렇게 묶여줄 수 있다. 뭐 시간에 따라 묶일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 묶일 수 있어. 시간에 상관없이 진폭에 대한 값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게. 2a 곱하기 sin kx로 묶고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쓰기로 하자. 얘가 새로운 진폭인 거야. 위치마다 진폭이 결정돼 있다는 얘기야. 이해해? 위치마다 진폭이 결정돼 있다. 자, 그렇다면 마디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마디가 되는 곳. 마디는 진폭이 뭐가 되는 곳이야? 언제나 0인 곳이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sin kx라는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 버려야 되겠지. 그렇다면 kx는 뭐가 되니? m파이가 돼 버려야 되겠지. m파이가 된대. 그럼 x라는 점, 자, x라는 점은 k라는 값을 람다분의 2파이라고 적어볼까? 자, 2파이 곱하기 x는 m파이가 돼버려. 파이 지워지지. 따라서 마디가 될 수 있는 위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m이 돼버렸대. 살펴보니까 반파장마다 마디점이 생기는 거지. 맞아요? 반파장마다 마디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 자, 한편 배가 되는 위치를 살펴봐야 되겠다. 배는 최대 진폭을 가져야 되겠지. y가 2a가 되는 곳이야. 자, 이러기 위해서는 sin kx라는 값이 뭐가 돼야 돼? 절대값이 1이 돼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kx라는 값, 즉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x m이라고 하자. 자,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즉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파이 지워져 버리고 xm이라는 값은 4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버리겠다. 그치? 그래서 얘도 간격이 얼마씩? 2분의 람다만큼씩 간격이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 마디가 나타나는 곳은 시작점으로부터 어디? 4분의 람다인 곳이다. 4분의 람다인 곳이 마디잖아. 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마디와 배 사이 거리는 4분의 람다만큼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파래요. 자,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고요? 악기에다 써먹습니다. 자, 정상파의 이용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악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는데 첫 번째, 현악기를 보자. 기타나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들을 현악기라고 얘기하지요. 그죠? 자, 이 현악기들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현악기는 양 끝이 붙잡혀 있는 자, 이 위치에 이 사이에 뭘 갖게 해? 줄로 연결된 거야. 줄로 연결해놨다. 이 줄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해보자. 가장 가볍게 퉁 튕겨보자. 상상이 가니? 어떻게 튕겼는지? 어떤 모습일 것 같아? 퉁 튕기면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타나는,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지. 그치? 이건 집에 가서 노란 고무줄 갖다가 한번 퉁 튕겨봐봐. 그럼 양 끝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 형태의 진동이다. 그래서 기본 진동 또는 기본 조화 모드라고 표현해. 기본 조화 모드라고 표현하기도 해. 어려운 표현은 그냥 쓰지 말게.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진동 모습은 어떻게 될까? 얘를 좀 더 손을 빠르게 움직여봐. 손으로 하기 어려우면 기타에서는 피크 같은 게 있어. 플라스틱으로 된 손잡이가 있어. 걔로 튕기게 되면
플라스틱의 특성상 좀 더 손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 자, 줄이 있으면 자, 얘는 가운데에 마디 하나를 더 형성해 줄 수가 있어. 마디 하나를 더 형성할 수가 있다. 얘는 자, 이 모습의 몇 배 모습이지? 모양이 몇 배로 나타나? 2배만큼 있지. 그래서 얘는 2배 진동 또는 제2조화 모드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진동 모습은 사람의 손으로는 선생님이 해보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 팔이 겁내 아파갖고 에이씨 여기 나오는 진동 모습이 돼. 얘는 기계 갖고 진동시켜 줄 수 있어. 기계 갖고 진동시켜 줄 수 있는데 어떤 모양을 갖냐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자, 위에서 마디 하나가 더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모습이 몇 배 모습으로 나타나지? 3배 모습으로 나타나지. 3배 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배 진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 얘는 L이라는 길이 속에 파장이 몇 개가 들었지? 마디에서 마디까지니까 파가 몇 개 들었니? 반 개가 들었지. 2분의 람다 1이라고 할게. 그래서 람다 1은 얼마? 2L이라고 한다. 자, 한편 얘는 L 속에 파장이 몇 개 들었어? 람다 2가 들었대. 파장 1개가 들은 거야. 그래서 람다 2라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어? L이라고 쓸 수 있어. 자, 한편 얘는 L 속에 파장이 몇 개가 들었니? 2분의 3개 1.5개가 들었지. 그래서 람다 3라고 해. 람다 3란 녀석은 그래서 3분의 2L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난다면 파장에 대한 뭘 알 수 있니? 일반식을 알 수 있지. 람다 n이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n분의 2L이 돼버리고 여기서 n은 1, 2, 3 똔똔똔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나타났을 때 자,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나요? 얘는 람다 n 곱하기 fn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악기의 고유 진동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유 진동수는 fn이라고 쓰는데 fn은 람다 n분의 v라고 쓸 수 있어요. 즉, 이 아이는 2L분의 NV라고 쓰게 되는데 이 현에서의 파동의 속도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주어지곤 합니다. 자, 얘는 2L분의 N 곱하기 루트 이 현에 질량 밀도가 있어요. 1m당 질량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선 질량 밀도라는 게 있거든요. 뮤를 써요. 람다를 안 써. 보통 선 질량 밀도 할 때 람다만 쓰는데 여기서 뮤 쓴 이유는 람다는 파동에서 주로 파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밀도 개념으로 뮤라는 개념을 썼어요. 뮤분의 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네요. 자, 혹시 하프라는 악기 아세요? 하프는 줄이 균일해. 밀도가 대신에 위치마다 현의 길이가 다 달라. 이해해요? 현의 길이가 다르단 말이야. 현의 길이가 다르니까 진동수가 달라. 이해합니까? 또는 기타를 치거나 바이올린을 켤 때 손을 안쪽으로 와서 줄 길이를 짧게 해주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지? 높은 소리가 나겠지.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이유가 길이가 짧기 때문이야. 자, 한편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줄을 한번 살펴보자. 가장 위쪽에 있는 줄이 굵기가 더 굵어.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늘어지게 된단 말이야. 한번 튕겨봐봐. 저음이 나와. 뚱뚱뚱뚱뚱 하고 올라가게 돼.
자, 선이 가늘수록, 즉 밀도가 작을수록 진동수가 커져. 한편 조임새를 이용해서 조여봐. 세게 조이면 진동수가, 장력이 커지니까 진동수가 커져.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진동수가 작아져. 한편 연주하는 주법에 따라서 N이 1인 게 가장 기본 진동이야. 이걸 더 빠르게 진동하면 같은 줄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진동수가 몇 배로 뻥튀기 되지? 2배가 돼버려. 악기에서는 진동수가 2배가 되면 한 옥타브만큼 올라가게 돼. 지금 튕기는 게 도였다면 저런 형태로 2번 진동시키면 걔는 윗도가 돼버려. 3번 진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거에 더 윗도가 돼버려. 같은 줄에서. 이해해요? 하지만 치는 사람이 겁내 힘들겠지. 치는 사람이 겁내 힘들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그럼 파동의 속력 V가 왜 미분의 T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필요 없으면 안 해주고, 우리 보모형에서 원운동은 배웠으니까 해줘 보도록 할게. 궁금하니까. 이거는 역학적 파동을 지금 인천과학고에서 안 배우고 있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외워 하고 넘어가게 될 거야. 일반적인 파동의 속력은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자, 복원력 인자. 줄을 당겨서 장력을 크게 하면 복원이 잘 되겠지. 원 상태로, 평평한 상태로 오게 쉽게 만들겠지. 자, 그리고 관성인자. 관성인자는 질량과 관계에 대해서 주로 밀도에 관한 값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 파동 속도 전문가예요, 현서가. 소리 파동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공기의 밀도가 로고, 공기의 최적 탄성률이 B라고 할 때 소리 속도가 얼마니? 루트 로분의 B. B라는 게 최적 탄성률인데 복원력 인자야. 로는 공기의 밀도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저 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펄스가 있어요. 펄스가 있는데 펄스가 되게 완만하게 돼 있대요. 이 줄의 밀도는, 선 질량 밀도는 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얘 모양이 워낙 완만하다 보니까 근사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원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자. 그냥 대충 원이라고 볼 수 있대요. 자, 이때 가장 위점을 한번 살펴볼게. 가장 위점까지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하자. 그리고 아주 작은 각도만큼을 잘라. 두 방향으로 똑같은 각도를 이렇게 잘라버렸대요. 오케이? 이 반각을 각각 셌다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라지 얼 이 셌다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길이가 이만큼이야. 근데 단위 길이당 질량이 뮤래.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은 얼마가 되지? 밀도 곱하기 길이가 되니까 뮤 얼 이 셌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한 질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자, 요 두 질량의 합이 수평 방향으로 지금 V라는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 속도를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 부분에서 원의 접선 방향의 속도를 구해보자는 얘기지. 자, 여기에서 이 줄이 당기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날까? 얘는 수평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까?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줄과 나란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이 방향은 X 방향에 대해서 얼마의 각도를 갖고 있어? 각각 세타만큼의 각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쪽 방향의 힘은, 자, 이 힘을 T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서 나타나는 접선 방향의 힘이 T야. T라고 얘기할 때 요 성분은 얼마가 돼? T 코사인 세타인데 양쪽으로 평형을 이뤄서 매질 자체가 이동하지 않아.
오케이? 양쪽에 힘이 같기 때문에 매질 자체가 이동하지 않아. 자, 하지만 아랫방향으로 뭐가 나타나지? T 사인 세타라는 힘과 또 이쪽도 T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겠지. 두 힘의 합력이 이 매질에 대한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된대. 자, 그래서 이 매질에 대해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보면 얘는 2배의 T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 버리고, 자, 그리고 얘는 원운동하게 되니까 얼분의 mv 제곱이었지. m 대신에 쟤는 뮤 곱하기 얼 곱하기 이 세타 곱하기 v의 제곱이라고 한 거야. 자, 한편 세타가 무지무지 작다라고 가정하면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세타라고 쓸 수가 있거든.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2t 세타라는 값은 얼분의 뮤 곱하기 얼 이 세타 곱하기 v 제곱이야. 자, 이 세타 지워져 버리고 얼 지워져 버렸지. 따라서 속력의 제곱이라는 값은 뮤분의 t라는 값이 돼 버리므로, 자,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 자 v라고 하는 값은 루트 뮤분의 t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파 현 학기의 정상파를 받고, 자, 우리 내일은 관에서의 정상파를 한번 보기로 할게. 관학기에서의 정상파를 보시고, 빛의 간섭이란 얘기가 또 나오는데, 빛의 간섭에서 얇은 막에 의한 간섭, 얇은 공기층에 의한 간섭, 뉴트닝에 의한 간섭까지 다 내일 살펴보도록 하죠. 그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현대물리 하면 물리 원과정이 끝나겠네요. 자, 질문 있는 분. 질문이요. 그래도 딴 방학보다 우리 주당 한 타임 더 많이 했거든, 물리를. 그리고 진도가 좀 원활하게 좀 주변 얘기까지 많이 하면서 끝나가는 것 같아. 자, 새 학기 들어가면은 내용 처음부터 문제풀이와 함께 다시 정리하면서 들어갈게요. 좀 완벽하게 해놓고 가도록 합시다.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